자, 위치 벡터라는 게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 위치 벡터는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벡터는 벡터인데 어떤 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다 해가지고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는 시점하고 종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점이 O가 있고 종점이 A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벡터 OA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벡터를 갖다가 점 O에 대한, 시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라 그래요. 그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다인데, 그 어떤 점이라는 거는 주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종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위치 벡터라는 거는 그런 거다. 한 점을 갖다가 시점으로 했을 때 그 벡터를 우리는 그 종점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종점을 가리키는, 종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다 해서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 A의 위치 벡터는 뭐예요? 그러면은 벡터 O예요. 예를 들어 점 B가 있어요. 벡터가 있어요. 점 B의 위치 벡터는 뭐예요? 벡터 OB요. 위치 벡터예요 이게. 이 위치 벡터고, 밑에 보면 위치 벡터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치 벡터에서의 이 한 점 O, 시점에 대한 한 점 O는 통상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주로 이 O를 언제 쓰냐? 주로 대부분 암묵적으로 언제 써요? 원점으로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도 원점으로 잡고, 그랬을 때 요 이제 A에서의 위치 벡터, A의 위치 벡터, B의 위치 벡터 이런 거를 OA, OB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벡터를 갖다가 한 문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벡터 A라고 쓸 수 있고요. 이런 걸 벡터 B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는 통상적으로 시점을 갖다가 원점 O라고 잡았을 때 그때 그 종점을 갖다가 주로 소문자로 주로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좌표 평면에서 어때? 점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 A의 위치 벡터를 써라. 벡터 A예요. B의 위치 벡터 벡터 B라고 주로 써요. 주로. 알겠습니까? 주로 이렇게 표기법을 나타낸다. 그럼 평면 벡터의 성질, 위치 벡터의 성질은 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벡터 AB가 있어요. 벡터 AB. 그럼 벡터 AB라는 건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벡터 AB라는 거는 시점이 일치하고 있는 OA와 OB의 뺄셈으로 쓸 수 있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OB 빼기 OA라고 쓸 수 있죠? 뒤에서 밖으로.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뭐라고 쓴다고? B라고 쓴다고. 얘는 A라고 쓴다고. 그래서 평면상에 있는 두 점을 갖다가 연결한 위치 벡터 AB를 갖다가 우리는 OA, OB의 위치 벡터인 BA, 소문자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 나타나 있는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그 각각의 점의 위치 벡터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만약에 되는 작업을 잘 해요. 벡터 CD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 C와 D의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D-C예요. 자, 벡터 PQ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위치 벡터 PQ의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은 Q-P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면은 그 벡터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마치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좌표 배우잖아요. 평면좌표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배우고 나서 내외분점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기하에서 여러분이 위치 벡터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배우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위치 벡터라는 거는 좌표 평면이나 어떤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가 위치 벡터거든. 특히나 그 가리키는 점이 내분점이나 외분점일 때를 가리키는 내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순서가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내외분점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배워요? 기억도 안 나죠? 뭐 배워요? 무게중심 배우거든요.
무게중심. 똑같아요. 내외 분점의 위치 벡터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내외 분점 배울 때 내외 분점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뭐 이제 점 A가 있어요. x1, y1이고 B가 있어요. x2, y2라고 할 때 얘를 갖다가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또는 외분하는 점이다 하면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러냐면은 내분점은 덧셈, 내분점은 이렇게 덧셈이 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외분점은 여기가 이제 뺄셈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틀을 잡아놓고 쓰라 그래. 근데 어떻게 쓰라 그러냐면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면은 요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써서 크로스해서 쓰라 그래. 결론적으로 b' 풀었을 때 결론이. 그래서 m 옆에다가 누구 좌표를 쓰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m 옆에다가 b 좌표를 써라. b의 x 좌표, b의 y 좌표. n 옆에다가 a의 좌표를 써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벡터도 똑같아요. 벡터도. 어떤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A, B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을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존재를 할 텐데, 그럼 이 점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냐? 시점 5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기준 시점 5가. 그러면은 요 놈이 지금 위치 벡터로 A예요. 요 놈의 위치 벡터가 B예요. 방금 배운 대로.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요 놈의 위치 벡터인 P가 궁금한 거거든요. 구하는 방법은 참고로 똑같긴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비례식인데 선분의 길이가 지금 AP의 선분의 길이 대 PB의 선분의 길이가 M 대 N이잖아요. 그죠? 이게 M 대 N이니까 길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비례식 쓱쓱 싹싹 곱하시면은 AP의 선분의 길이에다가 n배한 거랑 PB에다가 n배한 거랑 같죠. 이건 선분의 길이. 자, 여기서 이제 벡터로 진화하시면 어차피 지금 AP 벡터랑 PB 벡터는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수배 개념을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서 마치 선분의 길이라는 건 벡터의 크기랑 같거든요. 그죠? 크기가 절대값이 선분의 길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시면은 얘네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바꿔요. 벡터 AP를 위치 벡터로 바꾸면 뭐예요? P-A죠. 얘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바꾸면 B-P죠. 분배해요. 정리해요. P를 구해봤어요. 해볼까? 하나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데 M. 얘 뭐야? NP, NA, MB, MP 넘어가 M 더하기 NP 넘어와 MB 더하기 NA죠. 나눠주니까 뭐 나오냐면은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 나오거든요. 결론이? 매번 이 짓을 하냐? 아니야. 보니까 결론은 뭐냐? 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 M 대 N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내분이죠? 똑같아요. 내분이니까 M 대 N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곱하는 벡터를 갖다가 좌표 때랑 마찬가지로 크로스.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잖아요? 크로스 하시면 M에다가 누구 거? B 거. B 벡터. 여기다가 A 벡터. 이게 내분점 벡터. 내분점의 위치 벡터.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외분점이 있으면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웠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내분점을 배우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궁금해져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건 사실 중앙과정 다 필요 없어요. 결론만 외우라 그래도 상관없는데, 예?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시점 5가 있습니다. 위치 벡터에 시점 5가 있고요.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왜 이렇게 바짝 썼냐 얘는. 자,
얘가 C예요. 자, 무게중심 우리가 알다시피 대충 한 요쯤에 있을 겁니다. 그죠? 중선의 교점. 요게 G예요. 그럼 나는 이 G 벡터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아요. 우선은 뭐부터 구하냐? 내가 고1 때 그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참고로 3분의 평균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증명했던 게 얘 중점부터 구하시고 중점을 갖다가 뭐 2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구했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내가 이 중점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M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되냐? BC의 중점이니까 M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둘이 더하면 되죠. 좌표를 벡터처럼 처리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M의 위치 벡터가 떴어. 그럼 나는 이제 G의 위치 벡터가 궁금하다고. 근데 G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AM을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거든요. 그럼 G의 위치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G의 위치 벡터 내분점 2대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근데 2에다가 누구 거 곱해야 돼요? 크로스 여기다가 M의 위치 벡터 곱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A의 위치 벡터 곱하시면 되죠. 갖다 넣어봐요. 뭐 나와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와. 아, 그러니까 결론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세 점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평균 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끔 이제 이런 거 틀린 애들이 좀 있는데 개념이 안 박혀가지고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BC인데 OAB라고 할게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기 무게중심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G는 뭐냐? AB로 나타내래요. AB로. 자, 참고로 O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O의 위치 벡터는 0벡터가 되겠습니다. 0벡터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OABC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 아, 배운 대로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 이상하게 헷갈리네. 뭐라고 하면 돼요? 3분의 각각의 세 점의 위치 벡터를 더하면 돼. 그럼 뭐야? 아, A 더하기 B지 뭐야? 0이니까 여기 있으나 마나고. 그죠? 쫙. 이 특강 내용은 글쎄, 그래. 아, 우선은 조금 헷갈려 하니까 아니야? 해? 먼저 해. 자, 요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이용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자, 다음에 저런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자취에 대한 건데 그 자취가 뭐냐? 그러니까 벡터에서 나타나는 벡터에 대한 등식에서 나타나는 점의 자취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취의 도형,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경 지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OC 벡터가 M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인데 이 상황에서 M 더하기 N이 1이면 우리는 여기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CAB가 한직선상에 있다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얘를 갖다 살짝 말을 바꾸면 요거를 내가 P로 바꿔요. 자, OP는 OA, OB인데 M배인데 M 더하기 N은 1일 때 그러면 이때 P의 자취가 궁금해요. 그럼 P의 자취는 뭐라 그러면 된다?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얘네 셋이 한직선 위에 있다. 그럼 P라는 거의 자취는 뭐야? P라는 거의 자취는 직선 AB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가 저 등식이 의미하는 게 ABP가 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직선상에 있다는 거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그럼 P의 자취는 결국에는 직선 AB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서 배운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조건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우선 1번에 있는 거는 뭐냐? 같은 내용이네? 같은 내용인데 잘 보니까 이건 똑같잖아요. 지금 M 더하기 N은 1이네. 똑같네. 개수의 합이 1이야.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MN의 값이 지금 0에서 1. 이게 0에서 1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둘 다 양수란 소리야. 정확하게 0 이상이란 소리야. 그죠? 둘 다 0 이상이면 자동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자취가 뭐가 되냐 이건데, 그랬을 때는 자취가 밑에 뭐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놨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요 조건을 그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m이 0이라고 쳐봐요. 관계식 잘 보시면서 이제 요식 잘 보시면서 자 여기에서 m이 0이야. 그럼 n은 자동으로 얼마야? 1이야. 그러면 OP 벡터가 뭐가 돼요? OB 벡터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P의 자취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N이 0이야. 그럼 M이 1이거든? 그럼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때 OP 벡터는 OA 벡터가 되고 P의 자취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우리는 끝값 0하고 1값을 비교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간값을 한번 넣어봐요. M하고 N이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쳐봐요. 둘 다 2분의 1. 그러면 둘 다 2분의 1이라는 거는 OA 벡터의 2분의 1이니까 요 정도거든? 그 다음에 OB 벡터의 2분의 1이니까 요 정도거든? 얘네들을 더한 게 OP 벡터야. 근데 얘네들 더하면 평사하시면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갈 거거든? 여기거든, 여기가 지금 P라고, 그러니까 자취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를 연속적으로 계속 싹 움직이게 되면은 P는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처음에 했던 양 끝값을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에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결론 P의 자취는 뭐가 된다? 선분의 1이. 여기서 양수 조건이 깔리면서 선분의 1B로 바뀌어요. 이 조건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도 되면은 직선의 1B가 되는 거고. 이 정도 자취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2번은 뭐냐? 두 번째 거는 거기에서 뭐가 바뀌냐? 이 상황에서 M 더하기 N이 1이 아니고 1 이하. 1 이하. M 더하기 N이 1 이하. 그럼 요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M 더하기 N을 갖다가 K라고 둬봐요. M 더하기 N이 K야. 그럼 얘가 지금 1 이하거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랬을 때 그럼 요 등식을 갖다가 요 등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서 M 더하기 N이 K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게 합이 1인 거에 대한 정체는 알거든요. 요거를 살짝 K로 나눠보시면은 K분의 M 더하기 K분의 N은 당연히 1이 돼요. 그럼 이 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개수를 K분의 M, K분의 N으로 바꿔요. 요렇게. 그럼 준식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마치 이거를 한 덩어리의 벡터로 보세요. 한 덩어리의 벡터로 보면은 개수합이 얼마? 1이죠. 개수합이 1이고 얘네들은 어쨌든 조건에 의해서 양수. 자, 양수인데 개수합이 1이면 자취가 뭐라고? 양끝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근데 양끝점이 뭐가 되냐? 내가 가진 벡터가 KOA, KOB야. K는 0에서 1까지 사이인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KOA 벡터라는 거는 뭐야? 이 OA 벡터를 갖다가 K만큼 줄인 거 아니에요? 그게 K배가 1보다 작으니까. 맞아요? 이런 게 될 거라고. 이런 게 KOA, 이런 게 KO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가 끝에를 연결한 요 선분이 P의 자취라고요. 근데 얘네 둘의 벡터가 계속 움직여. 랜덤으로 0에서 1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잡히냐? 이런 애들의 또 종점을 이은 선분. 이렇게 종점도 잡힐 거고, 이렇게 종점도 잡힐 거고, 이렇게 종점 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내부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O하고 AB를 연결한 요 삼각형이 된다. 삼각형의 자취가 삼각형의 내부가 된다. 추워? 꺼줄게요. 삼각형의 자취가 된다 이거죠. 요 정도까지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합에 대한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어쨌든 여러분이 다 합이 1이다. 얘도 합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합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고, 합에 대한 조건이 없을 때 마지막 유형이죠. 그냥 둘 다
0보다 크고 나갖고 1보다 작을 때 자취는 뭐가 되냐 이건데 끝값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보세요. 저에게 5a 있어요. 5b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등식이 뭐예요? p의 자취예요. 5p 벡터의 자취가 p의 자취가 뭐냐면은 m5a에다가 n5b거든. 근데 조건이 지금 m하고 n의 조건은 그냥 0 이상 둘 다 1이야. 합에 대한 조건이 서로 연관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둘이 그냥 독립적으로 놀면 돼요. 아무 값이나. 자, 끝값만 보시면 돼요. 자, m하고 n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m 기준으로 해볼게요. a 기준으로. n이 0이라고 쳐봐. n이 0이면 얘는 사라져요. 0벡터예요. 그죠? 0벡터입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m을 갖다가 0에서 1까지 움직여봐. m도 0이어봐. 그럼 p는 어디야? 여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m을 갖다가 1까지 키워봐. 그럼 p는 점점 m이 점점 커지면 p가 점점 이렇게 밀리거든. 자취가. 그잖아. 그러다가 m이 1이 되면 p가 어디야? 여기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린 이 선이 m 값이 0에서 1까지 변할 때 p의 자취야. 맞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뭘 변화하면 되냐 이번에. 아까는 내가 m을 0이라고 가정했잖아. 이 상황에서 n을 갖다가 이제 0이 아니고 1까지 늘리시면 돼요. 얘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일종의 막대기처럼 보시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n이 아까는 0이었지만 n이 만약에 한 요 정도였다고 쳐요. 요 정도, 요게 n 값이었다고 쳐요. n배 한 거라고. nb 벡터가 요거라고 쳐. 요거라고. nb 벡터가 요거라고 치면은 아까 전에 있던 얘가 그대로 그 벡터만큼 지금 여기 벡터의 덧셈아니야.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싹 더해지니까 얘가 그대로 요 막대기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생기는 자취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생긴 평사가 돼요. 근데 n이 0에서 1까지 쫙 움직여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 막대기 옆으로 쓱 움직이면서 쓱 자취가 생긴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5a, 5b를 이웃한 변으로 갖는 평사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취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무슨 뭐 공식화하실 게 아니고 그냥 끝값의 경계값 가지고 하시는데 이 정도 생각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보면은 5a 5b 자 5a의 개수가 m 5b의 개수가 n 근데 우선은 n은 0이라고 가정해보면은 m 값을 갖다가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면은 그때 생기는 p의 자취는 여기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자취입니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눈에 지금 계속 n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n을 갖다가 같이 변화를 주는 거야. 0에서 1까지. 그 중에 하나의 순간을 관찰해 보자면은 m이 한 이 정도까지 변했었어. 이게 p의 자취야 현재. p의 위치야. 근데 그때 n이 마찬가지로 변하다가 한 이 정도 변했어. 그럼 그때 둘을 더한 게 p의 자취니까 p는 어디겠어? 여기쯤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디 나타나겠어? 이만큼 다 나타날 거 아니야 p가 지금. 근데 지금 n이 내가 딱 요 정도라고 가정을 했지만 요 정도가 아니고 n이 막 이 화살표가 계속 쫙 연속적으로 움직여봐. 그럼 이 막대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생긴 평사가 생기겠다 이거죠.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요 내용이 아마 일반적으로 벡터 들어와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것 중에 애들이 뭐래 약간 이런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네. 근데 네. 저기 그 둘레는 왜 들어가요? 그 이렇게 되는. 요거요? 네. 둘레라는 게 아니고 이 경계는 왜 들어가냐 그 소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때 n이 0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급이죠. 알겠어요. 당연히 경계는 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뭐 둘레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둘레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평사가 만들어진다 자취로. 아니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로 보고 잘 나옵니다 실제로 타적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 잘 안 내더라고요. 왜냐면 우선은 니네 학교는 어차피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 방에 몰아서 보니까 문항수를 뭐 한 50개 낼 것도 아니고 그치? 아니.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건데 자 보시면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OA의 중점을 P라고 하지요. 1대2로 내분하는 데가 Q라고 하지요. AB가 있습니다. 춤새 넣지 마요 진짜. 그래서 PQ 벡터를 갖다가 AB로 나타내래요. PQ 벡터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PQ 벡터를 나타내려면 PQ 벡터의 위치 벡터는 뭐가 돼요? Q 빼기 P죠. 그럼 나는 결국에 Q랑 P를 갖다가 AB로 나타내면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럼 우선 P는 거저죠. P를 AB로 나타내면 P의 위치 벡터를 AB로 나타내면 이거 OA의 중점이라며. 그럼 뭐야 그냥 뭐 내분이고 필요도 없죠. P는 뭐야? 2분의 1 A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Q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AB로 나타내면 얘가 여기에 선분을 1대2로 내분한 거니까 A 벡터, B 벡터 1대2 내분이니까 Q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면 1대2 내분이니까 1 더하기 2, 1 더하기 2인데 1에다가 누구 거 곱한다? 크로스해서 1에다가 B 거 2에다가 A 거 빼면 답이야. 완전히 쉽죠. Too hard. 자 이번에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라지 G라고 할 때 GA, GB, GC가 0벡터임을 보이래요. 위치 벡터로 바꿔보세요. GA 뭐예요? A 빼기 G예요? 얘 뭐예요? B 빼기 G예요? 얘 뭐예요? C 빼기 G예요? 0벡터죠. G 넘어가면 몇 G예요? 3G죠. 그럼 G는 뭐예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치죠? 증명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물리에서나 이런데 물리나 화학에서 뭐 분자 모형 이런 걸 나오나?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세 점이 있어요. 세 점의 내부에 한 점을 찍고 거기에서 세 꼭지점까지를 갖다가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잡았을 때 그 세 벡터의 합이 0벡터다. 이게 만약에 힘이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평형을 이룬다고 하거든. 그럼 이 평형을 이루는 데가 어디냐? 무게중심이다. 우리 정면인데. 그래? 하지마. 넘어가서 3번에 ABCD에서 AB가 A고요. AD가 B고 ABC의 무게중심이 G1 얘가 G2인데 G1, G2의 벡터 G2, G1을 AB로 나타내려. 그럼 우선 G2, G1을 갖다가 위치 벡터로 할 건데 자 위치 벡터는 어떤 한 점을 갖다가 시점으로 잡는 거잖아. 우리가 주로 O라고 잡잖아.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위치 벡터의 시점을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 당연히 문제에 준 A, B가 다 시점 A 기준 아니야. A를 시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A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하시면 자, 요게 G1의 위치 벡터야. 스몰 G1이 되겠고 요게 G2의 위치 벡터야. 자, G2, G1을 나타내래요. 뭐예요? 위치 벡터를 쓰면은 G1 빼기 G2죠. 근데 G1의 위치 벡터는 뭐냐? ABC의 무게중심 아닙니까? 그럼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3분의 세 점의 위치 벡터의 합이에요. 근데 ABC 세 점의 위치 벡터는 A가 시점이니까 얘는 빵이고 얘는 A고 얘는 뭐예요? 얘를 모르죠. 얘를 알아야 될 거니까 얘를 위치 벡터를 얘는 뭐냐 이건데 얘가 뭐야? A 플러스 B죠.
그래서 A 플러스 B 해서 나오고 빼기 G2는 3분의 자 G2 마찬가지로 요놈의 위치 벡터는 세 점의 위치 벡터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요놈의 위치 벡터는 0벡터고 요놈의 위치 벡터는 A 더하기 B고 요놈의 위치 벡터는 B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완전 쉽죠? 에이, 참. 많아. 그죠? 완전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나마 조금 신경 쓰실 거. 벡터에 대한 등식을 가지고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점의 자취를 갖다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겠거든요. 자, 관계식이 있습니다. OPA, OPB, OPC 이렇게 있어요. 근데 BC랑 갖다가 성립한대요. 자, 우선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얘네들 다 P가 시점인데 얘 혼자 BC 아니야. 시점이 P인 어떤 위치 벡터 형태로 나타내고 싶어지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PC 빼기 PB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지워져요. 그죠? 얘를 이해하고 싶죠?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얘를 넘깁시다 그냥. 그러면은 어떤 관계식이 얻어지냐? 이 PA 벡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U PB 벡터가 돼요. 자, 상수는 약분 좀 하시면 PA 벡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PP 벡터요? 뭐야 이거? PB 벡터 됩니다. 자,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A, B 할게요. C 하고요. P 어딘가 있어요. 몰라. 근데 봐봐.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PA 벡터는 마이너스 3 PB 벡터다. 이게 뭔 소리예요? 반대.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두 벡터가 실수배에서 같아졌죠. 아, 뭐야? 평행하다. 우선은 그런 생각인데 평행한데 지금 보니까 크기를 봤을 때 PA, PB P라는 점에서 A까지랑 B까지 벡터가 마이너스 실수배 방향이 반대야. 그죠? 평행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얘네 지금 PA, B가 한 직선 위에 있는데 PA, PB가 방향이 반대니까 P는 A, B의 선분 위에 있을까? 연장선에 있을까? 선분 위에 있어야 방향이 반대로 잡힐 거고 크기의 B는 어차피 절대값 암산 머릿속으로 살짝 하셔도 몇 대면? 3대 1이야 크기는. 그러면은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한 이쯤 되면 되겠네? 3대 1.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아 P는 뭐야? 자취가 P의 위치는 뭐야?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위죠. 내분점이죠. 3대 1의 내분점. 요거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런 걸 물어봐요. PAC와 PBC의 넓이를 나타내래요. 자, PAC 이건 다 중학교 거. 요 삼각형하고 PBC의 넓이 몇 대 몇? 노란 애랑 녹색이랑 넓이 몇 대 몇이에요? 꼭지점 공유하면 밑변의 비죠? 3대 1. 완전 쉽죠? 그나마 근데 여기가 그나마 요런 데서 바꾸고 요런 데 다 단순 연산 여기서 약간의 수학적 기하에서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아, 둘이 실수배 평행하다. 다시 말하면 셋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선분 위에,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선분의 연장선 위에가 되겠죠. 그죠? 그나마 이 정도 재밌죠? 완전 재밌죠?